왕실이 무너진 건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팔적기를 두려워할 때 진짜 악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조용히 낙향한 전 좌의정 최원우, 하지만 그는 여전히 궁궐 깊숙한 곳에서 실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팔적기에 귀환 왕실의 몰락까지 모두가 그의 손에서 비롯된 계획이었습니다. 왕조차도 믿었던 그 남자, 그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왕실 붕괴의 서막 그림자 속 최원우의 진실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왕실을 둘러싼 모든 비극은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조선의 역사에서도 철저히 지워진 날이었다. 희미한 달빛이 간신히 어둠을 비추던 밤, 외딴 산속 무당촌에서 비밀스러운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굿판 중앙에는 무당 한 명이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둘레에는 어두운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최씨 일가의 사람들로 전 좌의정 최원우가 이끄는 가문의 신복들이었다. 최원우는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 무당을 시켜 수살기를 불러내고 있었다. 수살기의 영역을 빌어 왕실을 흔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살기의 힘은 만만치 않았다. 무당이 주문을 외우자마자 강렬한 돌풍이 몰아쳤고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무서운 기운이 굿판 전체를 뒤덮었다. 대감마님,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멈추시는 게. 최원우의 참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최원우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진행해라.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왕실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 무당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는 검은 기운이 쏟아져 나왔고 그 기운은 곧 인간의 형체를 띠기 시작했다. 수살기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불러냈느냐? 나를 불러낸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도록 너희 모두의 피를 요구한다. 수살기는 분노의 목소리로 최원우 일행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최원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살아나갈 사람은 나 하나면 충분하다. 모두 죽여라. 순간 그의 호위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굿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수살기의 영이 깃든 무당 역시 처참히 살해당했다. 최원우는 굳은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외쳤다. 모든 무당은 죽었고 수살기 또한 추후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기에 봉인하여 숨겨놓았다. 시간이 흘러 궁궐에서는 왕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원우가 팔적기를 궁에 들이는 계획을 위해 풍산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풍산은 거리의 맹인 술사에서 궁궐의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으며 팔적기를 천지장군으로 둔갑시켜 왕실과 계약을 맺게 만들었다. 하지만 풍산 자신도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정체가 최원우라는 사실만큼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궁궐에서는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왕가의 어린 자손들이 정체불명의 병에 시달리고 괴이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최원우는 왕 이정의 신임을 얻으며 오히려 자신이 왕실의 붕괴를 막을 유일한 해결사인 양 꾸미고 있었다. 그렇게 조선의 왕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원우라는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팔적기의 위협으로 궁궐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왕 이정은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비는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다. 중전은 태중의 아기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고 궁궐 내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괴이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팔적기를 천지장군으로 모시는 맹인 술사 풍산이 있었다. 풍산은 본래 거리에서 잡기나 부리던 미천한 술사였지만 최원우의 숨겨진 지지를 받아 왕실 깊숙한 곳까지 그 힘을 뻗치고 있었다. 풍산은 누구에게 조종당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도 왕가를 팔적기에게 바치는 일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풍산은 계획대로 궁궐에 팔적기를 불러들이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비를 이용해 중전을 궁지로 몰아넣고 왕실의 어린 원자를 위협할 계획이었다. 이정이 통치력을 잃고 궁궐 내 혼란이 극에 달하며 자신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 그는 대비를 교묘히 조종하여 팔적기를 궁궐로 불러들이기 위한 재단을 마련하도록 설득했다. 마마, 오직 팔적기를 천지장군으로 모셔야 영인대군의 덫을 기리고 중전마마의 태중의 아기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는 아들 영인대군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에 풍산의 설득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풍산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풍산이 자신의 아들을 대해 살려줄지도 모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비는 풍산의 진짜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대비는 풍산이 명령을 들아 대비를 위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대비는 풍산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풍산 자신도 더 큰 배우의 존재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다. 한편 최원우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궁궐 내 모든 사건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궁궐 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괴이한 현상들이 늘어났기에 왕이정은 갈수록 조급해졌고 대신들과의 갈등도 깊어져 갔다. 왕은 곽상춘과 같은 중신들이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고 의심하며 더욱 날카로워졌다. 조정의 대신들 역시 왕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혼란스러워졌고 점점 풍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궁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팔적기의 힘이 궁궐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최현우가 풍산을 통해 궁궐을 장악하려는 진짜 목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최현우는 왕실에 몰락 그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궁궐 깊숙이 자리한 팔적기의 위협 아래에서 왕실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풍산은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최현우의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는 이상 현상들이 연이어 벌어졌고 궁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왕이정은 수살기의 위협으로부터 중정과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궁 안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김웅수는 왕을 보필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풍산과 대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웅수는 우연히 궁궐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오래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주의 깊게 내용을 읽던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럴 수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그 문서에는 왕실과 팔적기 간의 오래된 비밀 맹약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맹약의 갱신을 주도한 것이 바로 풍산과 최현우였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응수는 즉시 왕 이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정은 문서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궁궐 내부의 어두운 음모가 너무도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최현우, 내가 그를 너무 믿었구나. 왕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비밀리에 김근호와 서재일을 불러들였다. 두 무관은 왕의 지시를 받아 풍산과 대비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궁궐은 이미 비밀스러운 조사와 추적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한편 풍산은 대비와 함께 왕실의 재단을 완성하며 팔적기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비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있었고 풍산은 그 틈을 노려 그녀를 더욱 깊숙이 조종했다. 마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의식만 완성되면 원자 마마도 무사히 되돌아오실 것입니다.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풍산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왕실 전체가 팔적기에게 잠식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최현우가 그에게 지시한 최종 목표였다. 그런 와중에 최현우는 궁박자 신의 거처에서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왕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다. 외다리귀가 그의 집안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최인선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최현우 역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최현우는 외다리귀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조차 이용하려 했다. 외다리귀의 저주를 궁궐의 왕실로 돌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궁궐 안팎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점점 극에 달했고 김웅순과 왕 이정은 풍산과 대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궁궐 내 은밀한 장소에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고 곽상춘과 정사순을 비롯한 대신들도 서서히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왕 이정은 깊은 밤 자신을 보필하는 김근우에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끌려다녔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김근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궁궐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과 팔적기의 맹약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궁궐 전체는 팔적기의 어두운 힘에 깊숙이 침식되어 있었고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최현우의 계획이 궁궐을 넘어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지금 왕이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풍산과 최현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최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왕궁은 침묵에 잠긴 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을 덮은 검은 구름은 마치 왕실을 감싼 저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왕이정은 깊은 밤 어두운 촛불 아래서 김웅순과 김근우를 마주하고 있었다. 팔적기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김웅순이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 대비 마마와 풍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팔적기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후의 의식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곽상충 대감과 정사순을 불러들여라. 더 이상 그들을 방관할 수 없다. 궁궐 깊은 곳, 대비는 붉은 촛불을 밝힌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미쳐버린 자의 그것처럼 초점 없이 흔들렸다. 아들아, 어미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일이다. 그녀 곁에는 풍산이 조용히 서서 대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줄기 교활한 미소가 흘렀다. 팔적기의 부활이 다가오자 풍산의 마음도 점점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한편 최현우의 집에서는 외다리기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최인선은 밤마다 외다리기의 악몽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최현우조차 이제 그 저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현우는 풍산을 비밀리에 만났다. 풍산, 내 놈이 아직까지도 대비의 신뢰를 얻지 못했느냐? 풍산은 머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최대감 대비 마마는 이미 제 손안에 있습니다. 다만 왕 이정과 김응순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현우는 차갑게 풍산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적기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왕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선 이 방법뿐이다. 풍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왕 이정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다. 왕은 비밀리에 곽상충과 정사순을 불러 풍산과 대비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곽상충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는 왕실의 혼란을 틈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할 생각이었다. 정사순,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대비와 풍산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세력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 정사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대감.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각자의 목표를 위해 은밀히 움직였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한편 최현우의 저택에서는 드디어 외다리기의 분노가 폭발했다. 어느 날 밤 최현우는 자신의 방에서 외다리기와 마주했다. 싸늘한 기운과 함께 외다리기의 삿갓 아래 붉은 눈이 최현우를 응시하고 있었다. 너의 욕심이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내 죄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삼킬 것이다. 외다리기의 음성은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최현우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한편 왕궁에서는 대비와 풍산이 마침내 팔적기를 불러내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다. 대비는 광기에 찬 목소리로 팔적기를 향해 절규했다. 돌아오소서. 왕실을 지켜주소서. 내 아들을 되돌려 주소서. 그 순간 제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궁궐 전체가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며 공포의 기운이 궁 안을 뒤덮었다. 드디어 팔적기가 깨어나고 말았다. 왕 이정은 급히 김근우와 김응순을 이끌고 대비와 풍산을 막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팔적기는 궁궐 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정은 분노와 절망으로 대비를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대비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은 내 아비가 시작한 일이다. 왕실의 저주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때였다. 팔적기의 그림자가 대비와 풍산마저 집어삼키며 폭주하기 시작했다. 궁궐 전체가 어둠과 비명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정은 궁궐의 운명이 이제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았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팔적기와 맞설 준비를 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왕궁은 아수라장이었다. 대비와 풍산이 풀어놓은 팔적기의 분노는 이미 왕궁 안을 휩쓸고 있었다. 이정은 무너져가는 왕실을 지켜보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왕의 옆을 지키던 김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정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왕실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순간 밖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팔적기가 그 거대한 그림자로 궁궐을 삼키고 있었다. 한편 최현우의 저택은 이미 외다리기의 복수로 인해 파괴되기 시작했다. 최현우는 무너진 저택에서 가까스로 몸을 빼내며 비틀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다. 어찌 이렇게까지. 궁궐과 최현우의 저택, 두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궁 안에서 이정은 칼을 들고 굳건히 팔적기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왕가의 운명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팔적기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팔적기가 아니었다. 대비와 풍산이 끌어들인 힘으로 더욱 강력하고 광포해진 팔적기는 이제 왕 이정과 왕실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였다. 왕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왕실을 둘러싼 이 모든 비극과 음모의 끝은 어디인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계속될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팔적기가 날뛰는 궁궐, 그 혼란의 바탕엔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한 남자 최현우가 있었습니다. 풍산조차 자신이 조정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뜻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왕실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금 과연 왕은 이 모든 음모를 눈치채고 맞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씨 가문의 야욕대로 또 하나의 조선이 만들어지고 마는 걸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